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혀왔던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피해를 우려한 제프 베조스 사주의 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베조스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등 여러 부자들의 행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겠다고 해서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광경인데요. 미국에선 언론사가 지지 후보를 밝히는 게 괜찮은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이 밝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지지 후보를 밝히는 언론사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링컨을 지지했던 160년 전의 결정 이후 160년 동안 계속 밝혀왔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50년 동안 딱 한 번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지지 후보가 누군지 밝혔습니다. 칼럼이나 사설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이 사실 보도는 엄정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지지 후보는 감추지 않고 보도를 하면서 이 독자들의 판단을 이제 드러내놓고 받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워싱턴 포스트 직원들은 해리스를 지지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사 초안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지지 후보 발표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50년 동안 해왔던 걸 갑자기 중단하면 내부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한 이유는 뭔가요? 회사가 내놓는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주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던 50년 전의 전통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내막을 취재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직접 기사까지 썼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결정은 이 브리핑 받은 4명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인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 지지문을 게시하지 않기로 직접 결정했다. 즉 회사의 사주가 직접 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는 이 결정이 수많은 구독자와 정치인 그리고 평론가의 비난을 받았고 자사 칼럼니스트 11명도 규탄문에 서명했다면서 이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 사주의 결정을 이렇게 기자들이 기사로 비판을 하면서 어떤 결기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동시에 또 씁쓸한 느낌도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주 제프 베조스의 결정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제프 베조스는 어떤 의중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의 의견란 편집인이 이번 사태에 항의를 하면서 사표를 썼는데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실마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Trump has threatened to go after Bezos's business. Bezos run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America. They have tremendously intricate relation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불이익이 염려돼서 베이조스가 지지 후보 발표를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이라면 결국 사주의 이익 때문에 보도를 포기한 셈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하면은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언론사인데요. 그만큼 이번 굴복의 충격이 만만치 않게 큰 상황입니다. 유료 구독자가 250만 명이었는데 벌써 20만 명이 구독을 취소했을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LA타임스의 사주도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를 창업한 억만장자인데요. LA타임스의 해리스 지지를 막았습니다. 여기에 항의해서 LA타임스의 편집장이 사퇴하면서 이 파문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사주들, 이 부자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지금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건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부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데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복권까지 내놨습니다. 이 청원에 서명하면은 매일 100만 달러씩 추첨해서 주겠다면서 자신의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돈으로 표를 사는 게 아니냐, 미국 법무부도 경고를 했지만 정확히 트럼프에 투표를 해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도 당선되면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화를 개선을 맡기겠다고 했고요. 또 머스크가 자율주행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선거에서 돈이 중요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독 부자들의 판단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좀 독특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되는 총 비용은 2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인플레가 극심했던 지난 선거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이 8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또 미국의 1인당 선거 비용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40배에 이를 정도로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선거 기부자 수가 20년 전에는 23명이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40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선거 자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큰 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이렇게 언론을 사들여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50년의 전통을 버리고 굴복한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돈잔치가 돼가고 있는 미국 대선을 알아봤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